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단기간에 단숨에 28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수혜주로 다양한 기존의 조선방산회, 지주사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이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조선방산이 깨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선방산은 그대로 좋은 상승률을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지주사,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골고루 업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 또 로봇주를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 강남에서 열린 오프라인 강연회 때 사람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도 오셨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오셨고 김선영의 이클래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오셨는데 저는 연령대가 좀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30 초반부터 70대까지 정말로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엄청나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 4명이 6월 21일에는 토크쇼 형식으로 전문 경제방송 앵커분을 모셔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이재명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런 내용,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잡는 방법, 또 새로운 주도주를 발굴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거를 하고요. 7월 12일 토요일 날에는 원래는 부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부산 말고 더 먼저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먼저 즉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7월 달에 투표로 올려주시는 1등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뵙고 그게 부산이 되면 부산을 가는 거고 부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광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대전이 될 수도 있고 대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방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수요 조사 제일 많이 1등 꼽힌데 바로 7월 12일 날 가서 강연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토크쇼 형식의 기존의 강연회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전문 아나운서 앵커분 진행하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6월 21일도 그 강연회 서울 강연회 한 번 더 하고 7월 달에 지방으로 넘어가니까 6월 21일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참여 못 하셨던 분들 6월 20일 날 또 강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 주가가 주춤한 거지 뭐 하향 추세로 추세가 바뀌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로봇주의 관심이 다시금 새로운 정부 출범하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반기에 하드캐리했다면 지금 중반이 온 시점에서는 로보티즈가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이젠 RNM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큐렉소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간 유일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빵빵 뜨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들은 꼭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로보티즈조차도 최근에 한 달 만에 목표가가 77,000원까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시대,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보유한 하이젠 RNM이 부각받을 것이다. 현대차그룹 로봇 기업의 미래를 가시화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로봇의 부품을 공유하고 있다. 재미난 사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의 40%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로봇도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미 LG 엔솔은 로봇 회사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도 로봇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배터리 회사한테는 전기차와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로봇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2의 로보티즈를 꿈꾸는 기업들, 클로봇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핵심으로 이미 숫자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벌써 1분기 때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큐렉소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5,000대를 만약에 양산한다. 물론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려면 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5,000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도 남을 큰 물량입니다. 그랬을 때 PSR이 10배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즈의 올해 예상 기준으로 PSR 뭐죠?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200배가 넘습니다. 그게 급격하게 10배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4대 그룹, 삼성, SK, LG, 한화, HD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은 했지만 속도가 더 느리다. 더 빨라지고 더 가속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봇주의 평균 수익률은 이 영상을 찍는 6월 5일 기준으로 평균 상승률이 29.2%고요. 최고점에서 47% 하락한 수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달부터 65%, 하이젠 RNM이 121%, 드디어 로보티즈가 제쳤죠. 하이젠 RNM을 157%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5%,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레인보우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최고점에서 33%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5조 5천억, 시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하이젠 RNM이 1조 1000억, 로보티즈가 9천억이었는데 원래 로보티즈의 시총은 4,500억대였습니다. 9천억대로 올라오면서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의 시총 싸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2천억대로 시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이젠 RNM이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로보티즈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의 시총 격차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하이젠 RNM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가가 빠졌다기보다 로보티즈가 올라오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 국내 탑2가 긍정적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는 거를 주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새 정부가 지능형 로봇과 양자 기술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를 재조명하면서 로봇주들이 새 정부 소프트웨어 다음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와 연계해서 로봇 직업 혁신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고요. AI 전문 인력을 로봇과 연계해서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은 국내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 연골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고 2차 전지로 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젠 RNM은 범용 전동기, 서버모터가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드라이브 로봇, 이것도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리고 모션 제어, 이런 다양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로봇과 관련된 부품, 모터 제품을 양산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창원에 공장이 있고요. 중국 청도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각종 가전제품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범용 모터 쪽이 82% 비중을 차지했고, 아직까지는 서버모터라고 해서 또는 드라이브 모터라고 해서 로봇에 들어가는 비중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3%가 앞으로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하이젠 RNM 내에서도 계속 드라마틱하게 커져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에 120억 들어서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20억 들어서 공장 증설하는 물량으로 늘어나는 캐파는 최소 3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캐파인데 전부 로봇과 관련된 캐파입니다. 그러면 하이젠 RNM이 대략 800억에서 950억 정도 매출 사이즈가 나오는데 생산 캐파 늘려서 300억 정도가 서버모터나 액추에이터 쪽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단번에 12%대 매출에서 30% 이상의 매출 사이즈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전기차 쪽 모터도 하고 있는데 대략 매출 비중이 인버터 포함해서 5.3% 됩니다. 하이젠 RNM은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3% 정도 빠졌고요. 영업 손실 24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캐시카우, 현금 창출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범용 모터 쪽에서 8%의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고, 그리고 서버 모터 쪽에서도 로봇 쪽에서도 매출이 전년 대비 9%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용 모터 쪽에 말 그대로 범용 모터죠. 일반 산업용 또는 가정용, 일반 산업용 또는 가전용 다양한 모터가 쓰이죠. 그런데 건설에 들어가는 이 크레인에 들어가는 범용 모터가 고수익성입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적을 깎아 먹었습니다. 크레인에 들어가는 모터도 실적을 깎아 먹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범용 모터 쪽도 계단식으로 숫자가, 즉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믹스가 개선이 지연됐다. 그 말은 비싸게 파는 아까 말씀드린 서버 모터라든지 크레인용 모터가 매출이 줄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쓰는 원재료 동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코어, 이거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동선도 상승하고 가격이, 코어도 상승하니까 원재료가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핵심 앞으로의 캐시카우가 될 액추에이터 쪽에 연구개발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R&D와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 120억 들어 캐파 증설하고 해외 마케팅도 열심히 하면서 액추에이터가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OEM사, 액추에이터를 맡기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사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사도 중국산 로봇 부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조차도 자국의 액추에이터 기업을 쓰지 않고 로보티즈만 해도 유니트리라는 중국의 탑티어 로봇 회사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양산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에 성공할 경우 그 비슷한 급의 엔트로피라든지 엑스원 테크놀로지라든지 로보티즈가 납품한 유니트리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납품만 성공한다고 하면 다양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탑티어 기업들의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어디 로봇 회사로 납품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 공장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고객사 중간 품질 테스트 단계가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상당 부분 이 로봇 쪽 OEM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에 기대감을 넘어서 26년도에는 진짜 찐 숫자로 로봇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증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모터는 올해 판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부진에 대한 부분은 건설 쪽, 아까 크레인, 그거조차도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순수하게 국내 매출 포지셔닝만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만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현대건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게 HDC 현대산업개발, 순수하게 국내 포지션만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또 국내 비중이 큰 GS건설, GS자이 아시죠? 이런 국내 건설 포지션이 큰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의 큰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의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수출의 10% 역시도 중국의 범용모터 쪽입니다.
그래서 하이젠 R&M도 상당 부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사를 컨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글로벌로 30% 이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정밀모터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를 넘어서 국방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차세대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고부가 쪽으로 이 모터가 하이젠 R&M 모터가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점점 더 이런 국방, 우주, 모빌리티, 차세대 모빌리티, UAM, 전기차 이쪽으로 하이젠 R&M의 모터가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이랑 범용 모터 시장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훨씬 효성 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전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젠 R&M은 중소, 중견기업에도 불구하고 범용 모터 시장 3위입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서 자율주행 이동 로봇, AGV, AMR, 그 다음에 드론, 차세대 기반의 QDD 기반의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창원공장 증설할 물량이 온기로 매출로 반영될 경우엔 300억 매출 캐파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하이젠 R&M 출신이 전부 김재학 대표이사님도 두산 대표이사, 그 밑에 임원분도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출신. 그래서 두산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한화 로보틱스라든지 LG 쪽 로보틱스 제품에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모터라인의 큰 폭의 공장 증설을 통해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범용 모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5%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로보틱스의 트렌드에 맞게 이해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양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차세대 국내 포함 글로벌 로보틱스 트렌드에 맞춰서 범용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 납품에 대한 확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DD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신규 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페이로드 100kg급 CAV 시스템 개발을 통한 상업용 드론 또는 디트로이트 오토메이트 자동화 쪽 2025년 참가를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액추에이터 개발 방향에 맞춰서 서버 모터 그리고 산업용 DC 서버 시스템 액추에이터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양산 모멘텀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패러다임 변화,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두 가지,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거나 규모의 경제 또는 기술력 또는 양산 레퍼런스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OEM에 맡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사들이 중국을 배제한 국내 로봇 회사, 일본 로봇 부품 회사들과 끈끈한 그 체결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고정된 산업 로봇의 경우 액추에이터가 3개에서 6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면 점점 더 기준점이 이동하는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가 12개까지 늘어나고요. 사족 보행 로봇 역시도 12개 이상 늘어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최소 18개입니다. 최대 75개까지 액추에이터가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최소 수량이 44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로 갈수록 액추에이터의 개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탑재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지의 퀀티티, Q는 폭증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배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로봇 대량 양산 시점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로봇 가격이 싸지고 있고요. 점점 더 공장에서 또는 서비스 또는 가정에서 투입되는 로봇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중요성은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을 모두 갖춘 60년 업력에 원래 이게 하이젠 R&M이 LG전자 모터사업부가 분사돼서 만든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 기술력은 로보티즈 못지않게 국내 탑티어입니다. 일본이 90% 이상 점유한 서버모터를 하이젠 R&M이 국내 최초로 서버모터 국산화에 성공시켰습니다. 하이젠 R&M은 협동 로봇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웨어러블 로봇, 물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맞춤형 액추에이터를 42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레퍼런스 아마 두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확보를 당연히 했고요. 자율주행 이동 물류 로봇 AMR과 역시도 프로젝트 개발 완료했습니다. 60W 또는 300W의 액추에이터 개발이 완료됐고 그거보다 더 하이엔드급이 120W, 500W도 이미 추가 개발 중입니다. 구동 모듈 단위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로봇 사업은 대기업과 두산뿐만이 아니라 LG, 한화, HD, 현대 다양한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 기업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쪽과도 사업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창원에 120억 투자하면서 300억 정도 캐파가 늘어나는 사이즈는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면 본격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압 방폭형 서버 모터를 국내 유일 75kW급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최대 290kW급의 서버 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구동용 모터의 수요가 전압 기준으로 48V의 저전압 서버 모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력도 하이젠 R&M이 이미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동 로봇보다는 웨어러블이라든지 AGV, 물류 로봇 쪽의 확장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체 감전 위험이 상당히 낮은 24V나 48V의 저전압 제품에 대한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충격에 대응한 고토크 모터 그리고 저감속비의 감속기를 포함하는 기술력을 가진 하이젠 R&M의 고토크 모터 및 저감속비 감속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의 증설 캐파 포함하면 전체 매출 사이즈는 현재 캐파 기준으로 1,300억까지 늘어나는 캐파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의 본격적인 양산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한 1, 2년 앞당겨진 본격 양산 체제는 26년도 당장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민감도 때문에 핵심 부품을 차라리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테슬라, 완전히 내재화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탑티어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소위 말해서 액추에이터를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탑티어, 구글이 투자한 엔트로피 마찬가지입니다. X1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내재화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만 하고 있고 전부 밸류체인은 외주를 주거나 OEM으로 위탁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더 규모의 경제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하드웨어 쪽 서플라이 체인이 점점 더 부각받을 것이다. 가장 비싼 부품이고 가장 중요한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액추에이터 부품 내재화와 커스터마이징이 부각받으면 부각받을수록 하이젠 R&M, 로보티즈 계속 좋은 상황이다. 지금의 로봇 시장이 결국은 가사로 급격하게 침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휴머노이드 연 캐파가 3, 4만 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탑티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피규어 AI, 원엑스 테크놀로지, 에질리티 여기에 어느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휴머노이드의 본격적인 침투는 2030년 중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7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2030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리얼 월드 데이터 때문에 로봇이 피규어 AI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게 QDD라고 고토크의 저감속비 감속기, 고토크 밀도의 저감속비 감속기,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는 하이젠 RNM이 개발하고 있다. 3월 달에는 클로봇이 제일 좋았고 5월 달에는 로보티즈가 제일 좋았습니다. 6월 달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바뀌죠. 월별 주가 상승률이 계속 바뀝니다. 자, 이게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이고요. 그래서 심플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 다음에 두로보틱스, 또 SPG, 하이젠 RNM, 클로봇, 그리고 로보티즈, 이 정도, 큐렉소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하고 코어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을 많이 깎았지만 동선하고 코어 그 부분이 평가에 전이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급격하게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NM은 검증된 기술 레퍼런스와 성장 모멘텀과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술을 확보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포함한 액추에이터의 개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수록 폭증할 것이다.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AGV, 물류 이동용 로봇에도 하이젠 RNM 레퍼런스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소형 우주 발사체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도 하이젠 RNM이 납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5배고요. PSR이. 하이젠 RNM이 13배입니다.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PSR이 20배로 하이젠 RNM하고 훨씬 역전됐습니다. 큐렉소가 4배 정도 수준이고요. 클로봇이 6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이젠 RNM 올해 매출 12%, 그 다음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내년에 매출 40%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28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 로보티즈보다 매출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랑 하이젠 RNM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 올해 매출 850억이고 내년은 1000억, 11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4억 흑자 전환 예상하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90억대를 예상합니다. 지금 로보티즈가 올해 예상하는 게 450이니까 매출 사이즈가 2배 차이 납니다. 영업이익 사이즈는 내년 되면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가 70억대가 나오느냐 90억대가 나오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로보티즈가 더 많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하반기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 차이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이젠 RNM은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는데 드라마틱하게 사지 않아요.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최근에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면서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526억 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다가 다시 3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수급은 로보티즈가 제일 좋은 상황이다. 클로봇도 보니까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NM은 큰 틀에서 보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에 지금 상단 쪽에 올라가고 있어요. 상단 쪽으로.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잘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전고점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전고점 영역에 있죠. 매물대가 없습니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로보티즈는 지금 이 가격대가 잘 지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1,500원 전고점 찍을 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줄었는데 로보티즈가 좀 더 건강하게 가려면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오래 지금 이게 벌써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옆으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대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최근 한동안 요 가격대를 좀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큰 틀에서 보면 이 가격과 이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죠. 근데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주 이 모멘텀과 연결돼서 새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주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의 일종의 생각보다 빠른 제조업체의 양산, 5,000대만 양산할 줄 알았는데 10,000대, 15,000대, 그런 얘기가 솔솔차게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로부터 그런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화 얘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피규어 AI, 디지트, 엑스원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국내 로봇 회사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재무제표에서 적자 기업들이 흑자 전환할 모습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일 첫 번째로 로보티즈가 1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하면서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로봇주가 주도주, 기존의 조선방산의 그 주도주 자리를 충분히 노릴 글로벌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국내 새로운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클로버, 큐렉소, SPG 이런 회사들 충분히 계속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신규 상장주 IPO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6월 21일 날 토크쇼 형식의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7월 12일 지방에 가는 강연의 장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 장소 어디 오시면 좋겠는지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